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 사이에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강서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큰 길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덕분에 주택가를 가로질러야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83년에 개관했고 23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989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1995년 충무로에 발을 담근 지 벌써 30년이 되었으니 영화 인생도 제법 할 만큼은 했지 싶습니다. 영화 인생을 2권의 책에 담았는데 오늘은 그중 2번째 책을 중계해드릴까 합니다. 태양이 늘 같은 곳에서 떠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좌우명을 짓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모토를 세우고 언제나 불리한 곳을 선택하길 즐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출발하는 방법이 있는 곳으로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첫 영화 귀천도 개봉 첫날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는데 연출부가 묻는다. 정 PD님, 우리 영화 몇만이나 들겠습니까? 그때 나는 감독이 아니라 프로듀서였다.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서울 30만, 전국 100만.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든다. 네가 보기엔 몇만이냐? 서울 5만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천도는 서울 30만, 전국 100만이 들었고 제작비를 빼고도 5억의 수익을 올렸다. 1999년의 일이니까 지금 수준으로 환산한다면 50억 이상을 번 영화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는 도착하지 않는다. 프로듀서였던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던 극장을 휘감은 관객이 그에겐 보이지 않았다. 인간이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지구 전체를 지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한다. 강한 이빨이나 손발톱도 없는 한 마리 작은 원숭이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이유는 상상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떤 곳에 가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지구를 통치하게 했다고 한다. 상상력이 있었기에 몇백 명이 힘을 합해 사냥을 할 수 있었고 상상력이 있었기에 신대륙을 찾을 수 있었고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상상력을 상실한 인간은 원숭이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상상력을 제거하면 인간으로서의 특질이 사라져 그냥 동물이 되는 것이다.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상상하라. 쉬지 말고 상상하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이라는 영광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다. 꿈은 실제로 보여야 쟁취할 수 있다. 55층 펜트하우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자신이 보여야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람보르기니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떨리는 핸들의 감각을 느껴야 그 차를 볼 수 있게 된다. 무엇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불가능해 보인다고 넬슨 만델라가 말했다. 실패는 저절로 다가오지만 성공은 결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먼저 다가가야만 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고 걸어가야 한다. 멍한 시선으로 무작정 걸어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꿈은 게으른 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미래는 비루한 자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미래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사바나에서 아침을 맞았다고 하자. 천막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잠에서 방금 깬 눈을 비비며 멀리 초원을 바라본다고 하자. 당신 눈에는 관목숲 사이를 느긋하게 거닐고 있는 자칼이 보일 것 같은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느릿느릿 걷고 있는 자칼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관목숲을 은폐물로 사용하면서 사냥감을 노리는 자칼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눈에 자칼이 보인다면 물가에 모여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들에게도 보일 것이다. 미래는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칼과 똑같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란 갑자기 나타난 강도처럼 느닷없이 다가올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만난 미래는 상상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미래일 것이다. 미래는 무력한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풍요는 막연한 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영화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영화 공부를 10년 하고 현장에 20년째 있는 현직 감독보다 영화에 대해서 더 빠삭하다. 어떤 영화를 보던 장단점이 바로 보인다. 사람들의 작품 분석을 듣고 있노라면 이 나라에서 감독해서 밥 먹고 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친다. 영화가 개봉한 다음 무심코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해보면 이 나라에는 왜 그리 영화 전문가가 많은지 깜짝 놀라게 된다. 단순히 눈이 밝은 탓에 오게티를 잘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다. 영화적 기법을 운운하고 스토리를 언급한다. 더 나아가 감독의 연출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내야 할 때면 이제 영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영화는 아무에게나 감독을 허락하지 않는다. 1903년 조선의 영화가 소개된 지 10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상업영화 감독은 1000여 명 남짓 배출되었다. 영화에 미쳐야 하고 하루에 18시간씩 매달려야 한다. 매일 밤 젖은 솜처럼 탈진한 몸과 동작을 멈춘 뇌를 겪어내야만 한다. 시나리오를 쓰는데 몇 달을 쓰고 각색하는데 또 몇 달을 쓴다. 천신만고 끝에 투자가 결정되고 배우가 캐스팅될 무렵이면 조단역 배우들을 찾기 위해 수백 번의 오디션을 치러내야 한다. 콘티를 그리기 위해 한 달 가까이를 소비하고 마음에 맞는 촬영 장소를 찾기 위해 수십 차례 헌팅을 다녀야 한다. 영화는 감독의 신체적 헌신을 요구한다. 한 장면 한 장면 가장 좋은 커트를 찾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노력을 쏟아붓는다. 5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매번 링거액을 맞으며 병원에 누웠다. 영화를 찍는 중반이 지나갈 무렵이면 완전 탈진한 몸에 영양제를 주입시켜야만 버틸 수 있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이 평가철하되던 1984년,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3학년이었던 나는 친구들과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주 한 잔을 털어놓고 나는 느닷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영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친구들은 미쳤냐고 물었다. 나는 영화를 시작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들어갔고 뉴욕대학교에서 선동영화로 석사를 따고 1995년 귀국해 충무로에서 귀촌도 프로듀서로 시작해서 5년을 보내고 21세기가 시작되는 해 서기 2000년에 자카르타로 감독이 되었다. 영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때 찬성해서 준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부모와 형제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왜 내가 영화를 해야 하는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나는 잘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욕심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하는 자의 몫이다. 사람들은 세 가지 벽 중 하나 앞에 서서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산다. 첫째는 전설의 벽이다. 그 앞에 서면 현재를 보지 않고 오직 과거만 바라보며 만족한다.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벽장 안에는 금송아지를, 반다지 안에는 금 두꺼비를 넣어놓고 혼자 희죽거리며 산다. 둘째는 군주의 벽이다. 눈앞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빠진 채 허우적거린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라는 턱도 없는 기대에 젖어 움직이질 않는다. 스스로 왕이라 착각하지만 노예일 뿐이다. 마지막은 환각의 벽이다.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안심한다. 부모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만 한다. 남들 다 붙은 시험에 응시하면서 이 시험만 붙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는다. 머리가 좋지도 않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 회사에 오래 버티다 보면 사장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산다. 험악한 충무로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젖은 낙엽 정신이다. 비에 젖은 낙엽은 자동차에 붙었을 때 절대 안 떨어진다.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는 말이다. 어떤 일이든 10년은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승부가 나는데 사람들은 너무 일찍 그만둔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비가 안 올 수 있겠는가? 인디언 기우제처럼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 마른 장작 정신이다. 생나무는 불타지 않는다.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러도 나무에 불이 붙지 않는다. 사계절 모진 풍파에 시달려 바짝 마른 장작은 구겨진 신문지 한 장이면 바로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른다. 깊은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든다. 충무로에서의 기다림은 생나무가 마른 장작이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나무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어떤 크기이든 상관없다.
생나무는 어디에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른 장작이 되어야만 한다. 영화지망생들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내가 나를 봐도 정상적인 성격이 아니다. 지랄맞기로 말할 수가 없다. 영화지망생들은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훌륭하다. 영화판이 아닌 방송이나 광고로 갔었더라면 쉽게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축무를 떠나지 않는다. 스스로 상처를 입고 스스로 바짝 마를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틴다. 마지막은 접은 철판 정신이다. 철판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살짝 접으면 꼿꼿하게 세울 수 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적당히 접어야 한다. 자존심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상대의 가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존심은 접고 자존감은 펼쳐야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 넓은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자존심이 당신의 미래를 밝혀주지 않는다. 자존심은 당신의 미래에 한 끼도 제공해주지 못한다. 지금 잠시 구부려 놓은 당신의 자존심은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허리와 어깨를 탄탄하게 펴도록 해줄 것이다. 지금 당신이 구겨져 한켠으로 밀어놓은 자존심은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을 모욕했던 모두에게 추앙받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62년생이고 80학번이다. 딱 386 세대이다. 나는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이다. 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을 했다. 한 반이 70명에 육박했었는데 오전 오후 2번 돌려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다. 어렸을 때 신촌역 부근에 살았는데 그곳은 전차 종점이었다. 내 기억 속에는 신촌역 앞에서 방향을 돌리는 전차가 있었다. 땡땡땡 하는 요란한 경종을 울리면서 360도 회전하는 전차의 모습이 생생하다. 역 앞에는 아이스케이크를 파는 아저씨가 돌아다녔다. 오전을 주면 네모난 양철 박스 뚜껑을 열었다.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는 오렌지색과 노란색, 파란색의 아이스케이크가 들어있었다. 나는 오렌지색의 아이스케이크를 제일 좋아했다. 지금도 같은 색깔의 아이스케이크를 제일 좋아한다. 우리가 메마른 꿈을 꾸는 것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은 지식의 반영이라는 말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꿈은 아무나 꾸고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뿐입니다. 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당장 탈출하십시오. 프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하기 싫은 때 하는 사람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농구 천재가 말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아마추어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가장 하고 싶은 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아마추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아마추어로 남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마추어 감독이면 좋겠고, 때로는 아마추어 작가이면 좋겠고, 때로는 아마추어 강사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를 아마추어처럼 하고 싶습니다. 30년을 걸어와 보니
아직도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세월은 보냈지 싶습니다. 산다는 일이 누구에게나 녹록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견딜 수 없이 난감한 세상은 아닐 겁니다. 모쪼록 험난한 세상을 만만하게 얕잡아 보며 살아가시길 넌지시 조언해 봅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